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수가 이틀 연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매일매일 좀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그렇죠.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상황 어떨까요? 변동성 장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순환매 사이클을 쫓아다니다가 사실 이게 따라가면 물리는 장이거든요.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특히나 지수가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빠질 때도 확실하게 좀 조정을 주고 바로 반등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좀 질질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조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만기일을 되더라도 사실 뭐 예전처럼 그렇게 뭐 변동성이 그렇게 아주 커지는 그런 흐름들을 뭐 찾기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저는 좀 무난한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뭐 5월 한 달 동안에 8조 5천억을 팔았잖아요. 코스피 시장에 매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5월에도 선물 매수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포지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뭐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분명히 조금 진정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이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바로 이제 FMC가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연준이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어야만 본격적인 이제 추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FMC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순환매 장세가 너무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네.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뭐 오늘은 뭐 정유 업종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죠. 항공과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추세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비유를 하자면 두더지 잡기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가 튀어나올지 도무지 이게 예상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저께까지는 또 우주 항공과 관련된 테마가 좀 강했었고 그다음에 건설업 좀 강했었죠. 근데 오늘은 또 항공주,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그다음에 여행주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이 한 일주일 정도 뭐 얕은 가격 조정 이후에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될 때 제가 아까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가면 약간 좀 물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좀 잡아야 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적으로 미리 좀 선점해 놓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현명한 대응 전략이 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미리 길목을 잡고 있자라는 네.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매니저님이 이전에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를 들고 왔는데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네. 조금씩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화전자가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한 이제 언론 매체에서 애플 쪽으로 OIS를 이제 드디어 공급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실제로 만약에 이제 자화전자가 여러분들이 자화전자의 히스토리를 이제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말에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모듈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본업이었던 이제 이 OIS라든지 폴디드 줌이라든지 이쪽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 핵심 부품 쪽에 이제 영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이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A 시리즈에도 OIS를 이제 탑재를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애플도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제 하반기 때는 아이폰 13이 출시되잖아요. 내년에 이제 아이폰 14가 만약에 출시되면 내년부터 출시되는 아이폰 시리즈에는 OIS 이제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OIS 모듈을 바로 이제 한국의 자화전자
자화전자가 애플 쪽으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애플이 최근에 한국에 있는 자화전자 이제 공장 실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가능성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며칠 전에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아마 이때 올라갈 때도 제가 애플 이슈 말씀드렸었거든요. 애플의 이제 벤더 회사들 이제 리스트가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화전자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 어제 뭐 오후에 나온 그 뉴스와도 무관하지 않은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19,000원대에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요. 목표가를 이제 23,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22,500원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맞으면서 5일선 조정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여전히 뭐 한 2, 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지금 이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추세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2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애플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애플 공급이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그냥 삼성전자만 거래하는 단순한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에서 말 그대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IT 회사인 애플과 이제 거래 관계를 트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현저하게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협력사 가능성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가 23,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왔는데 뭐 OLED 쪽도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제가 이 덕산 네오룩스를 좀 이 끼워 맞춘 게 어떤 포인트였냐면 IT 종목이면서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며칠 전에 제가 뭐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얘기도 좀 해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TV 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적인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는 덕산 네오룩스가 IT 종목, 소재 종목이면서도 소비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도 역시나 딱 제가 직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거든요. 48,000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정도면 무난하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뭐 꾸준하게 이게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완만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가 좀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마찬가지로 요즘에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만도라든지 뭐 현대 위아 같은 이런 부품주들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업종이면서도 또 소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게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딱 전고점 50일 신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지금 상승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도이치모터스도 소비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자동차 업종이 또 회복되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진행된다는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차근차근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48,0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OMB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500원에 비중 5% 들고 계신데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3,500원이시면 지금 한 뭐 10% 조금 못 되게 손실 중이신데 차트를 보면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효성 OMB가 뭐 농업과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농산물 가격 급등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섰고 또 남북 경협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때 비료, 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한번 받았었던 회사거든요. 그래도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뭐 한 14,000원까지 이제 강하게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뭐 눌림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2,000원 자리에서 오늘 양봉 전환이 좀 되면서 단기 바닥 지지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조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름대로 계속 좀 나오고는 있어요. 뭐 백신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 손목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북한의 동태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 좀 언급을 좀 할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실을 무릅쓰고 지금 바로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 회복을 좀 기다리시고 14,000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성 OMB 손절 매도보다는 14,000원까지 기다려보자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8만 8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되시나 봐요. 네, 근데 대한유화는 정말 좀 말씀드리고 좀 힘든 게 사실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너무 좀 안 좋아요.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도 이제 대한유화는 조금 빠지고 있고 특히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놨는데 현재가보다 턱도 없는 낮은 가격 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막 금호석유가 6% 넘게 또 급락이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화학업종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유가 상승 수혜주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정유화학업종 중에 사실 정제마진 유가 계속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생기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유화 같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서 거꾸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내년도에 100달러를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을 지금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WTI가 배럴당 70달러를 살짝 좀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단기 관점에서 보면 유가가 한 72, 3달러 정도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유가가 단기 고점을 만들고 약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대한유화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조금 하락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반등 목표치로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요 가격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화학주 최근에 부진한 모습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따라가면 좀 물리는 시장이라고. 만약에 오늘 이제 여행주들이 조금 살아났는데 내일 또 올라갈 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여행, 레저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5,830원에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업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용평 리조트는 아난티라는 종목하고 거의 뭐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다 뭐 아난티, 용평 리조트가 전부 다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막 부각이 좀 될 때 그때 뭐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해가지고 뭐 개성공단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남북 경협 수혜주로 또 주목을 한번 또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용평 리조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콘도라든지 그다음에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종합 레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뭐 다른 많은 항공주도 있고 뭐 여행주들도 있는데 유독 이제 용평 리조트를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골프장과 관련된 이슈, 골프 이제 회원권을 또 거래하는 회사가 용평 리조트거든요. 최근에 뭐 젊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골프거든요. 사실 이제 골프는 예전에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그런 스포츠였는데 요즘에는 뭐 20대, 30대들이 워낙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골프장 이제 부킹하기도 정말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도 쪽은 뭐 이미 성수기 때 풀부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예약을 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골프 업종이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또 골프 회원권을 또 중개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용평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여행주가 특히나 오늘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7월 달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해외여행, 특히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이제 동창들 모여가지고 단체 관광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허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특히나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우리가 트래블 버블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뭐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까지도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이제 검토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드디어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여행 위험 등급을 한 단계 또 하향 조정하면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는 여행을 가도 조금 더 괜찮을 만한 나라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여행 위험 조치를 이제 한 단계 격화시킨 거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어찌 보면 여행 업종, 레저 업종한테는 투자 모멘텀으로 조금 반영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시면 되고 대신에 뭐 그런 이슈 속에서 제가 항공주나 여행주가 아니라 용평 리조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항공주들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런 뭐 지역 항공사들까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이제 여행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평 리조트는 작년에도 적자였고 재작년에도 적자였어요. 영업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될 만큼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리조트 관련된 회사들은 다른 여행주나 항공주와 차이점이 뭐냐면 부동산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콘도도 들고 있고 골프장도 들고 있다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땅 건물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와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 가치는 충분히 이미 선반영이 된 여행주나 항공주들보다는 자산 가치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아난티라든지 용평 리조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굳이 이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면서 소개를 조금 해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아주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번 오르고 눌림목 주고 또 한 번 오르고 눌림목 주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단기간점에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를 제가 이렇게 쭉 길게 당겨 보면은요. 정말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은 상태예요. 뭐 대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막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8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5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5,200원으로 가격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고 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용평 리조트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24,200원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선점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한 달 정도 전쯤에 여러분들께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딱 소개를 해드리고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한 20-30%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이제 챙겼었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U자형으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놨다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자동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완성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만도라든지 현대위아, 뭐 SL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사이클을 보면 결국은 또 자동차 하면 또 2차 전지 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지금 쉬고 있는 좀 지루한 구간인데 그럴 때 미리 우리가 조금 선점을 좀 해놨다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특히 NCM812를 작년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개발이 이제 끝났고 올해부터 이제 양산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
니켈의 비중이 이제 90%가 넘어가는 하이니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또 납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쪽으로도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ESS 향 양극재도 지금 공급이 확대될 걸로 이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뭐 LNF도 최근에 또 유상증자 발표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또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공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양산 능력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투자 심리만 좀 회복된다면 2차 전지 소재 특히나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인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부터 제법 강하게 이제 바닥을 치고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닝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고 있는 구간에서 미리 선점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코스모 신소재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